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퍼포먼스부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난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정장을 입고 이렇게 연단에 들어선 모습을 많이 봤는데 호남에서는 또 당색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퍼포먼스가 이전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짜 까는 거 확 한번 쳐불겠습니다. 얘가 골인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골인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십시오. 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격파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을 겁니다. 오늘 수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송사 중에서는 저희가 오늘 제일 먼저 공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자, 이전까지는요, 구자웅 차장 여쭤보면 이전까지는 좀 이런 진중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장을 입고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당색을 뭐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오더니 발차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격파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이제 3D 업종이 돼가는 것 같아요. 3D 업종이군요. 네. 뭐 말과 행동,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뭔가 이제 이벤트가 필요한데, 네.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이제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충분한 좀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짤막한 5초, 10초, 15초 이런 짤막한 시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격파, 발차기 아니면 어퍼컷 같은 퍼포먼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은 저런 이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이 후보가 코로나19를 빨리 이 격파, 그러니까 저 송판을 격파하듯이 코로나19를 없애주겠구나. 또는 뭔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어려운 경제를 좀 돌파해내겠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행동이 가미된 이 퍼포먼스 유세가 상당히 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두 가지 격파하는 모습 또 발차기 하는 모습도 봤는데 특히 이 발차기 하는 유세 퍼포먼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부스터 슛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이거 좀 뭐 미리 준비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부스터 샷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부스터 슛.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킥아웃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네. 또 설명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차는 내용은 바이러스를 차서 사실상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겠다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각인을 시키고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게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에서 좀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윤석열 후보가 거의 뭐 TK 지역에서 40회를 어퍼컷을 연달아서 했다는 계속 거예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흥에 겨워가지고 막 하는데 그들을 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밀리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작용으로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격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제 끝낸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은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그게 뭐 이 예컨대 이제 뭐 보복을 하는 것이다 뭐다 막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도 좀 설명을 좀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 뜻밖의 반응 아마 저번 주에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허경영 후보가 나왔습니다.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허경영 후보 얘기를 좀 했어요. 이 허경영 후보의 무궁화 발차기
허경영, 이재명 두 사람의 단일화 각이 아니겠느냐. 또 저희가 허경영 후보의 이 페이스북도 준비를 했죠. 날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광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허경영 후보가 저 발차기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맨날 허경영 후보 하면 공중부양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굉장히 유명한 발차기인데 그 당 거기에 그래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보고 공중부양을 하시는 분이다. 뭐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단일화의 각이다. 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좋다고 봐요. 누구든 더 같이 단일화하면 힘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냥 영선의 그냥 뭐 이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비아냥 조롱 섞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대표로서의 그 격과는 안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앞서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어퍼컷 세레머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보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의 어퍼컷 세리머니 한번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이 세레머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냐면요. 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한 방 먹이겠다는 뜻 아니겠나.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이겼다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다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장님 이런 목소리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독하는 능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독이다.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저도 사실은 네. 제가 유세 현장에 따라가 보지를 못해서 요즘은 뭐 여쭤봤어요. 이제 같이 가는 분들한테 네. 오퍼컷 세리머니 왜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저희도 그랬더니 지역마다 가면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대요. 저기 모이신 분들이 요새 날씨도 추웠잖아요. 네. 날씨도 춥고 뭐 상주 이런 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쪽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더 추워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막 1만 명 모여 있고 그런데 막 어퍼컷 해달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아니 왜 딴 데선 해주시고 우리한테 와서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서운해하시니까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군요. 네, 네. 이제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는 이제 후보가 이제 부산이 또 야구의 도시잖아요. 근데 후보가 그렇죠. 중앙구를 나와서 네. 야구를 좋아하셔요. 본인이 그러신다면서요. 잘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좋아하셔서 이제 야구 이렇게 응원 같은 거 가시면 저렇게 이제 뭐 홈런이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저런 걸 하셨대요. 근데 아마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신화를 썼을 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걸 보고 응원할 때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젊은 분들은 히딩크 감독의 신화를 연상하면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좋아하시고 유세 현장에 모이신 분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약간 갸웃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그 지역에 가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죠. 추운데 거기까지 나와주신 네. 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후보는 해드려야 되고 저거는 응원 단장의 의미입니다. 네. 응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이 여권에서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얘기가 나왔던 건 맞습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조금 예. 가벼워 보이는 모습 아니냐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퍼컷 그 퍼포먼스 왜 안 내주느냐 밈처럼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어퍼컷 관련해서요. 이 야당의 지지자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각 이 지역에 있는 네. 이 특산물을 가지고 이 포즈를 하면서 이 원주면 하나 둘 셋 넷 버섯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호응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가 한 행동 하나가 저렇게 이 새로운 패러디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저건 이제 선순환이 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 유세 현장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후보가 어떤 이제 세리머니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또 열광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이 퍼져 나가면서 지지세가 확산이 되는 건데 저런 어퍼컷 세리머니가 새로운 어떤 물건과 결합해서 이 패러디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상술이 녹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윤석열 어퍼컷이 대중들에게 좀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네. 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그 패러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두 후보 간의 어떤 퍼포먼스 대결도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 유세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냐, 벗고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벗고 유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벗고 한다라고 해요. 이 송영길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관련한 설명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실외에서 2m 이상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역 당국의 지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방역 당국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왜 네. 마스크를 벗느냐.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효과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안 쓰는 것이 훨씬 더 각인 효과가 크죠. 표정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내믹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벗고는 싶은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m가 안 됐을 때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혹들을 뭐 문제 제기들 많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퍼포먼스가 또 와일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이런 어떤 오해 뭐 이런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마스크를 벗는데 조건 하나 있죠. 주변에 2m 안으로 이제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간격을 유지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간격을 유지하고 지금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단장님 뭐 2m 다 네. 지켜졌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훨씬 이제 선거운동 기간도 좀 저희보다 더 실질적으로 길었고요. 10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됐는데 저희는 11월 5일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세도 훨씬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유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이제 실외에서 유세를 할 경우에 지침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방역 당국도 실외 집회나 유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신 접종자만 참가하게 돼 있고 또 뭐 50인 이상은 네. 안 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누구나 봐도 뭐 어느 쪽이나 다 50인 이상 모여요, 솔직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은 방역 당국에서 네. 안 하고 있는 게 선거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네. 저희도 그래서 후보가 저렇게 연단해서 하는 경우에 저기 이런 이 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m 이상 접근 띄워놓거든요. 청중들하고는 기본적으로 한 5m 이상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운동원들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 2m 거리를 네.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저희 막 비난하더니 어퍼컷 세리머니 비난하고 마스크 비난하시더니 그리고 SNS 단문 메시지도 엄청 비난하시더니 그게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게 저희도 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나 이게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달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가 다 따라하시는 거 보고 이게 저희가 잘 먼저 시작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나씩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사람 이렇게 막 뭔가 동조화하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AI 이 가상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보고 디지털 독재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새 따라 하십니까? AI 재밍은 내로남불로 만든 모순덩어리네요. 제가 저 국민의힘에서 저거 이제 관여했던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처음 만들 때는 저거는 아마 여권에서는 못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만들었더라고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웅 기자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동조화 현상 비슷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점 효과는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좀 누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윤석열이 좀 호응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전에 후보는 약간 도리도리 윤석열이라는 약간 조롱 섞인 그 비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AI 윤석열이 나오면서 도리도리가 싹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AI가 고쳐진 이후에 실제 후보도 많이 좀 개선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윤석열이 실제 대선 후보 윤석열의 어떤 그 나쁜 점을 고쳤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만큼 AI 윤석열은 좀 선점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선거운동 초반에. 네. 그런데 그걸 비판하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AI 이재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AI 윤석열이 대선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왜 AI 이재명을 내놨냐면요. 본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전국 지역 맞춤형 공약을 얼마든지 그렇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대선 선거운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뭐 따라한다라는 어떤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는 분신술도 도움이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워낙 단기간에 이 승패가 갈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남을 따라한다라는 비판을 의식하는 그렇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표에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렇죠. 득표에 네. 도움이 된다라면 뭐 발차기 아니라 어퍼컷도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서로 좋은 점은 서로 모방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유세 발언만큼은 두 후보가 이렇게 거칠어져도 되나 싶은데 상당히 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익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익 봤잖아요. 집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이게 녹음에 나와 있는데.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만만치 않게 거셉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네, 함께 들었는데 일단 이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뭐 선을 넘어도 너무 선을 넘었다라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선거 전략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의 그 쓰는 단어들을 보면 네. 굉장히 증오의 단어 그리고 경멸의 단어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증오의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히틀러다, 파시스트다, 뭐 이런 것들이고 꼬라지, 뭐 제3류 인사들이 뭐 나라를 망친다. 뭐 이거는 경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서 뭔가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 자신의 어떤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 전략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번은 먹힐 수가 있습니다. 네. 감정이라는 것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 후보는 향후 5년을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 증오와 경멸의 단어로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 거의 모든 것이 비판이에요. 현 정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이런 것들로 일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그거를 듣고 싶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주에서는 실적으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앞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한 건 마찬가지로 좀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권자라도. 이게 뭐 죽어라는 표현 같은 건 뭐 녹취록을 가져와서 따와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도 굉장히 요즘 특히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 사용이 굉장히 좋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은 뭐 주고 이런 말을 그 본인이 하는 것도 녹취록에서 갖고 와서 한다고 해도 그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뭐 증오와 분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보다 누구는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증오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분이 끝판왕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유세 현장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걸 따라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이 이렇게 네거티브만 막 올인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뻔해요. 무속, 주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렇게까지 네거티브 하는 걸 처음 본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도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국민들 눈높이도 알 텐데 할 게 하다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통령에게 뭐 그런 그 히틀러나 파시스트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청와대 발표문에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부정부패가 남아있으니까 청산하는 거 윤석열 검찰총장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네. 저번처럼 저번에도 청와대에서 오해하시고 그런 말씀하셨다가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자는 거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고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사과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해가 풀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가 내가 가진 카드 하나면 윤이 죽어 뭐 이 얘기는 사실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김만배 씨가 한 얘기를 이제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근데 왜 되뇌이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대장동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그분이 돼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밝혔어요. 지금까지 야당은 줄기차게 그분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분은 현직 대법원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실명은 언급을 하지 않았죠. 예,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규명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그분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대장동과의 어떤 관련성을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홍대에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하고요.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하면서 양당을 비판하고 또 특히 요즘에 보면 이재명 후보를 유독 비판하는 것 같아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이제 군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강한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발현하려고 하는 선거운동 전략상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입이 자꾸 거칠어지는 이유는 각 후보들이 또는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이슈 중에 아주 국민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대형 이슈가 좀 없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과거 시간을 거슬러서 5년 전으로 아니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경제 민주화 이슈를 그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뭐 4대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반도 대운하라는 국토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렇죠. 지역 균형 네. 발전이라는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것이 옳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후보들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대형 이슈를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쁘다, 상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류의 이 선거운동으로 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입이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순서에서는 후보별로 일정 종합해서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 오갈지는 주목해서 지켜보시죠.